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72호입니다. 오늘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실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게 뭐 지방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시, 군, 구가 지자체인데 이런 시, 군, 구가 되려면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구나 군이 그 인구가 미달되면 하나의 행정 단위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옆 행정 단위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군이나 시, 구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걸 지방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감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는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을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저희 넘버즈 110호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0호 걸 한번 보시고 이번 272호에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룬 걸 한번 보시면 그 사이에 어떻게 지방 인구들이 바뀌고 있고 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산술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 소멸의 위험 지수를 갖다가 산출하냐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각 지자체, 각 행정 단위에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고령 인구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째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20세부터 39세 여성을 분자로 놓는 거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점점 아이를 적게 낳을 거 아닙니까? 20세부터 39세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인구들이 적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함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험 지수를 이제 산출해냈는데 그 산출의 결과를 한번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를 보시면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일 경우를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들입니다. 전남이 가장 낮고요. 부산이 이 중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우리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남, 경북, 강원, 전북은 전통적인 농업이 강세됐던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부산,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이 위험지수 0.49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가 가장 큰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광역 단체 내에서 기초단체 시군구가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북에서는 93%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죠. 그 다음이 전남, 경북, 강원이 9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남, 충북이 80%대 그리고 경남, 부산이 한 70% 내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19%로 제일 적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광역 단체별 중심으로 보면 전북, 전남, 경북이 가장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소멸 위험 지역을 2017년 그리고 작년 2024년 그리고 약 20년 후인 2047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에는 빨간색도 있는 데들이 경북 쪽에 많이 모였습니다. 봉화, 영양, 영덕, 청송, 군위, 의령 이런 경북에 있는 군들이 소멸 위험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랑하고 초록색을 보시면 노랑하고 초록색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선을 축선으로 해서 이 경부선 축선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에서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경북의 그 북부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던 것이 2017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경부 축선상에서 연두색은 적어지고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멸 주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다른 지역보다는 소멸 위험 지수가 낮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이 이제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요. 북동 지역에서 남서 지역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축소를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남해안 일대 쪽, 이때 이런 지역들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47년으로 가시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되고 있고, 경부 축선상이 이제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접어든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47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단위들이 이제 그 큰 존립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라고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가장 높이 응답된 게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72%,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71%입니다. 반면에 지역대학 활성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보다 낮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에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서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지방에 어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거나 공장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학력의 고인력들을 유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이런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방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지방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 수도 줄어드는 거죠. 요거를 한번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교총에서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걸 저희 넘버스에서 다뤘습니다만 한번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호남권에서 권역으로 나눠 봤을 때 모든 지역이 다 인구가 2025년과 2050년 대비했을 때 인구가 전부 감소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 기독교인 수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경남권과 경북권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경남, 경북이 기독교 교세가 작은데 그 감소율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 경북이 40% 후반대의 그런 감소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세가 약한 경남, 경북이 더 큰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인구가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는 거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면 농어촌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지역의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2023년도에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넘버스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농어촌 목회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어촌 교회에서는 앞으로 희망을 찾기 어렵다, 이런 응답이 절대 다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막상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2%, 희망이 없다가 48%, 그래서 절반 정도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시면 고무적인 거는 나이 드신 목사님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응답을 할까요? 이런 목사님들도 농어촌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농어촌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바로 농어촌 교회도 목회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목회를 어떤 목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로서의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지방교회 위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지방에 아무리 적은 인원이 남아도 교회는 곧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앞에서 보신 대로 감리회 목사님들이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한 표현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문제가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몇 명 없는데 목회자가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들에 대해서 교단과 그리고 도시교회들의 생각과 지원들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단순히 도시교회 혹은 교단 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의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교회가 지역에 밀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지역 속에서 교회가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또 하나 표현된 것이 요즘의 선교적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선교적 존재로서 그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선교적 교회의 한국적인 버전이 마을 목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돼서 마을의 발전, 그리고 마을이 공동체로서 작용하고 기능하는데 교회가 바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바로 이 부분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상으로 넘버즈 272호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73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